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저는 그동안 여행하고 지냈기 때문에 사실 책도 별로 많이 읽지를 않아서 리뷰할 책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한테는 꽤 많은 영감과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혜원 작가의 나를 리뷰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나를 덕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덕질 하시나요? 저는 요즘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는 편인데요. 뭔가를 좋아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또한 덕질이겠죠? 바로 오늘은 나를 덕질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미 기록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었고 새로운 어플이 나오면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저의 루틴은 매일 일기는 직접 손으로 일기장에 쓰고 그 외 보게 되는 영화, 책, 공연, 직접 먹는 음식들이나 근황 등은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곤 했는데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한 해 본 영화 중 최고의 영화, 최고의 책, 최고의 공연, 최애의 유튜브 채널 등 개인적으로 좋았던 콘텐츠들을 뽑아보고 내가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모아두고 보면 내가 어떤 해는 공연도 많이 다녔는데 어떤 해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적도 있고 어떤 해는 책을 몇 권 못 읽은 적도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 나를 리뷰하는 법은 4가지 카테고리별로 이루어져 있고 일기를 쓰는 것에서부터 먹고, 보고, 마시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아카이빙 하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은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정렬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좋은 힌트를 얻은 기분인데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기록의 휘발성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은 꾸준히 하는 편인데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일기장도 쓰고 나면 끝, 블로그도 쓰고 나면 끝, 다양한 어플도 써봤지만 계속 쓰는 건 별로 없었고 여기저기 쓴 글들은 그대로 휘발되었습니다. 아카이빙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얻은 셈인데요. 우선 메인은 노션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블로그는 여전히 사용할 거지만 제가 리뷰하고 기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사는 노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로 나누고 각 달의 월간 일기, 월간 소비, 월간 장소, 월간 체해 등을 뽑아 기록하고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한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이슈 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사람도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터라 사람에 대한 리뷰도 꼼꼼히 남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과 만남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서 대신 저만의 월간 체해를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제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작가가 추천한 투두메이트를 쓰고 있는데 색깔로 바로 볼 수 있어 직관적이고 은근히 재미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도구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써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드로우 저널이라는 어플은 혼자 하는 트위터 같은 느낌인데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같은 느낌입니다. 채팅창에 해시태그도 만들어서 달 수 있어 그때그때의 영감이나 아이디어 혹은 스쳐가는 문장들을 정리해두면 유용할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감사 영수증이라는 어플이 쓰고 있는데요. 이건 디자인이 영수증 모양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어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짜별로 감사한 일들을 적어나갈 수 있는데요. 모아서 나중에 파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줄 일기 역시 단 3줄로만 적을 수 있고 사진이나 그림을 선택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매달 한 권씩 직접 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예전에 만들어 봤거든요. 온라인에 쓴 일기책을 책으로 받으니까 새롭더군요.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가 20주년을 맞아 내건 캐치프레이가 기록이 쌓이면 뭐든 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꽤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록해서 뭐 할 건데 싶지만 그런 기록들이 쌓이면 뭐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아닌데 나를 덕질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극장엔 자주 안 가지만 좋아하는 영화라면 먼데라도 특별관을 찾아갈 정도이고 책을 좋아하지만 책장을 정리한 후엔 잘 안 사게 됐고 이북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꽤나 뻔뻔하지만 그걸 넘어설 정도로 부끄러움과 불안함도 커서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요즘엔 책보다 애니메이션 시리즈 보는 것에 빠져있고 좋아하는 음식엔 과식하고 후회할 정도로 많이 먹고 수수료 내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별 고민 없이 질러버리고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기보단 편안해하는 편이고 여러 모임에 다녀본 적도 있지만 전혀 적성에 맞지 않아 지금은 친한 사람 외에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값은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알게 되기까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데요. 진작 기록하는 것의 기쁨을 알았다면 저는 저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도 꾸준히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기록해 나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오늘은 나를 기록하고 덕질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든 되어 있겠죠? 오늘도 즐거운 덕질 생활 하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